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뛰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그 감정은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가 위험일까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두근거리는 심장은 여전하고 누군가의 미소에 잠시 허전했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무조건 따라가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 방송은 노년에 들어서 배우자가 아닌 이성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할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조심스럽게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상담실에 찾아오신 한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화자 어르신, 70이 넘은 나이에 문화센터에서 수묵화를 배우다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반이었고 항상 수업 끝나고 같이 정리를 하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늘 말이 따뜻했고 작은 물병 하나도 챙겨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화자 어르신은 처음엔 단순한 호감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이 수업에 나오지 않자 온종일 마음이 불안하더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이 나이에 설레는 마음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그 감정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기였고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조용히 무너지는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거의 없고 관심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조용히 지나가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화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내 말에 반응도 없고 무슨 옷을 입어도 칭찬 한마디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 눈을 보면서 오늘도 그림이 따뜻하네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울컥했어요. 여러분, 이 사연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어디선가 들은 듯 마음에 남는 이야기로 다가오시나요? 노년기에도 사랑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무조건 따르다 보면 지켜야 할 평온과 존엄, 그리고 소중한 관계들이 조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감정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마음을 어떻게 돌아보고 행동은 어디까지 조절해야 하는지 세심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오히려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현재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려 합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고 판단이고 책임이다. 감정이 일어나는 건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다루는 방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으로 이화자 어르신이 그 감정을 따라가려다 어떤 위기를 겪게 되었는지 그 후의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화자 어르신은 그 사람과의 감정을 처음엔 단순한 호감이라 여겼습니다. 누군가와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고 칭찬을 듣고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깊게 마음을 파고들고 있다는 걸 점차 깨달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그 사람과 단둘이 문화센터 근처 공원을 걷게 되었고 그 순간 이화자 어르신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와 손을 맞잡고 걷는 상상을 이 나이에 다시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게 잘못인 줄은 아는데 그냥 좋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감정을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그 감정이 왜 생겨났는지를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이화자 어르신은 사실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존중받고 싶었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싶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주는 사람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갈망은 단지 외도라는 단어로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삶의 긴 여정 속에서 한 사람에게 너무 오래 묶여 있으면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작스레 문화센터를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어디 가신다고 하니 내가 왜 이렇게 무너지나 싶었어요. 내가 진짜 사랑했던 걸까?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제야 이화자 어르신은 자신이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가 들어주고 반응해주는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이화자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오랜만에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나 그림 그리는 게 참 좋아. 당신은 요즘 뭐에 마음이 가? 그 물음에 남편은 처음엔 별말이 없었지만 며칠 뒤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요즘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이화자 어르신은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너무 오랜 시간을 말없이 살아오다 보면 그 관계를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서 느낀 따뜻함은 때로 잊고 지낸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생기는 건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이화자 어르신은 그 이후 문화센터에 계속 다니면서도 자신의 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반응해주는 친구는 생겼지만 자신의 마음을 어디까지 꺼내고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는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삶은 경계를 세우는 예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계가 없는 감정은 언제든지 삶을 어지럽히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년의 이성에게 마음이 끌릴 때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경계를 세우는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그 경계를 어떻게 정하고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현명한 방식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감정의 경계를 세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그 감정이 오래 잊고 지냈던 설렘이나 존중받는 기분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노년의 이성 감정은 단지 누군가를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깊은 정서적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세우는 일은 곧 내 감정을 외면하는 일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잘 다스리는 내적인 품격을 키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김재훈 어르신의 이야기가 그 사례를 잘 보여줍니다. 김 어르신은 은퇴 후 지역 도서관에서 책 모임을 하며 정기적으로 문학을 나누는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사는 여성 회원과 자연스럽게 자리를 함께하고 서로의 책 취향을 이야기하며 친밀감이 쌓이기 시작했죠.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내가 한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었어요. 며칠 전 얘기했던 작가의 신간이 나왔다며
책을 빌려다 주기도 했고, 가끔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그런 말을 건네기도 했지요. 그 말 한마디, 그 손길 하나에 김어르신은 어느새 마음이 끌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어르신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감정이 내 인생을 채워주는 걸까? 아니면 내 안의 허기를 자극하는 걸까? 그 질문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어르신은 그분과의 거리를 조심스럽게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책 이야기만 나누되 개인적인 사생활은 묻지 않고 식사 제안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감정이 커질수록 나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감정을 잘 정리하고 싶었어요. 이후 김 어르신은 그 관계를 친구로 유지하며 동시에 아내와의 관계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늘 싸우고 말도 없었지만 내가 외부에서 위로를 받고자 했던 그 마음을 집에서도 표현할 수는 없을까 싶었어요. 그는 아내에게 조용히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과 오랜 시간을 살아왔지만 요즘은 마음이 멀어졌다는 걸 나도 느껴. 그런데 당신이 여전히 내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란 걸 잊지 않으려고 해. 그 편지는 오랜 침묵 끝에 아내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고, 둘 사이엔 짧지만 따뜻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경계란, 내가 내 마음을 어디까지 허락하고 어디서부터 지켜야 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태도입니다. 노년의 감정이 일어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정리하고 품위 있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삶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감정의 자유는 그 감정을 따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바르게 다루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년의 이성이 끌릴 때 그 감정을 건강하게 활용하는 지혜, 그리고 그 감정을 통해 지금의 관계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의 감정은 억누르거나 외면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은 삶의 흐름 속에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몰아세우기보다는 그 마음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에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너무 부끄럽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감정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여전히 관계를 맺고 싶다는 내면의 건강한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을 건강하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 감정을 나 자신을 위한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끌리는 감정은 곧 삶에 대한 관심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깨어남입니다. 그 감정이 들었다면 그 순간부터 자기 몸을 조금 더 돌보고 외모에 관심을 가지며 마음을 다듬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박정자 어르신은 동네 합창단 활동을 하다가 한 남성 단원에게 자주 시선이 가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러다 문득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매력적이고 싶어 한다면 나를 가꾸는데 다시 마음을 써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하고 입던 옷이 아닌 색감 있는 옷을 고르고
거울을 자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변화는 자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고, 오히려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감정이 꼭 외도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 곁의 사람에게 다시 감정을 건네보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끌리는 마음은 사실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감정을 대체하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배우자에게 한 걸음 다가서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전히 여러분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느껴져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느껴져도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시작해보는 겁니다. 요즘 내가 당신과 대화를 자주 안 하게 되는 게 조금 아쉬워. 나 요즘 내가 어떤 모습인지 당신이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 어색하게 들릴지라도 그 진심은 서서히 물처럼 스며듭니다. 실제로 상담 중 한 부부는 노년의 각방을 쓰며 대화도 끊어진 채 서로를 무시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생일날 작은 메모지에 오늘은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고마운 날입니다. 이렇게 적어 식탁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남편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날 저녁 둘은 아주 오랜만에 차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꼭 새로운 대상에게만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지금의 관계에 조금씩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건 오히려 관계의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기록하며 나를 알아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성에게 끌리는 감정이 생겼다면 그 마음을 매일 짧게 적어보십시오. 오늘 어떤 말을 들었고,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왜 그 사람이 좋았는지, 내 마음이 왜 반응했는지를 기록하다 보면 그 감정의 뿌리가 욕망인지, 고독인지, 아니면 진짜 새로운 삶의 갈망인지 점점 선명해집니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만이 자기 욕망의 주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록은 내 감정을 객관화하고 욕망의 흐름을 내 손에 다시 쥐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번에는 그 감정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할 관계를 지켜낸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년에 느끼는 감정의 생생함과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감정을 다스려 자신을 지키고 관계를 지켜낸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명한 삶의 예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최상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69, 은퇴 후 무료함을 이기기 위해 서예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던 그는 어느 날 동갑내기 여성 회원과 우연히 짝을 이루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결석하면 수업이 왜 이렇게 지루한지 내가 봐도 우스웠죠. 근데 그게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하루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내 외로움 때문이라는 걸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는 그 마음을 곁에 있는 아내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랑 산책 한번 하지 않을래? 그 말에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둘은 10년 만에 같은 길을 함께 걸었다고 합니다.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려 할 때 그 방향을 돌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쏟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 말은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그 에너지를 이미 망각했던 관계 속으로 되돌리는 가장 따뜻한 방식이었습니다. 다음은 장명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각자의 생활을 오래 유지하다가 문화강좌에서 만난 연하의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따뜻했고 세심했고 늘 그녀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이런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남편에게 들어본 지 수십 년이 지났다고 하던 장 어르신은 그 감정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자신의 생일을 잊은 것을 계기로 잠시 멈추어 자신의 일기를 읽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일기엔 남편과 함께 했던 젊은 날의 기록, 두 아이를 함께 키운 이야기, 병원에서 손을 꼭 잡고 있던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웃게 해줬지만 남편은 내 삶을 만들어준 사람이었어요. 장 어르신은 그 후로 그 남성과 거리를 두고 남편과 함께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함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사진을 찍고 다른 한 사람은 그날의 기분을 적는 방식으로요. 감정은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흔들림으로 맺고 또 다른 누군가는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채워나갑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감정은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조율하는 도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일어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 감정이 일어났을 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누구를 바라보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노년의 감정을 어떻게 삶의 에너지로 바꾸고 지켜야 할 관계를 어떻게 품위 있게 이어갈 수 있을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감정이 얼마나 생생하고 때로는 얼마나 혼란스러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지금까지 쌓아온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잊고 살았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방송의 마지막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를 조용히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일어났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감정을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돌려주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마음이 멀어졌더라도 그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을 함께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정말 사라진 건 사랑이 아니라 표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표현을 다시 꺼내보는 것, 그게 잊힌 사랑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경계와 절제를 배우는 것이 곧 품위입니다. 노년의 감정은 때로는 젊은 날보다 더 뜨겁고 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가슴속에 품고만 있지 않고 스스로 경계를 세우며 절제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감정 덕분에 삶이 더 활기차고
관계가 더 따뜻해지고 자신이 더 분명해진다면 그건 분명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상담을 하며 가장 깊이 남았던 한 어르신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끌렸던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오랫동안 잊고 지낸 나 자신에게 끌렸던 거였어요. 이 말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무시당했던 내 감정, 내 존재, 내 진심을 다시 인정받고 싶어서 새로운 마음을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을 무작정 외부로 향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고 내 관계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는 것. 그게 지혜로운 노년의 태도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스스로 성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조용히 마음이 끌리고 있다면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숨기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내게 어떤 부족함을 말하고 있는지, 그 감정이 내 삶에서 어떤 방향을 바라는지 조용히 묻고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의 길목에서 함께 걸을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전문 상담사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만남에서 뵙겠습니다.